자,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부모의 지원인데요. 부모님들이 우리 당사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인데, 오늘 이야기에서 매우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해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당사자를 잘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당사자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잘 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맞게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 이해를 엉뚱하게 하게 되면, 내 딴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엉뚱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 병 자체에 대한 이해. 조현병 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도대체 어떤 병이냐. 이 증상이, 이 증상이 도대체 어떤 증상이냐. 이 병이라든지,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증상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과 증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 이게 제가 겉보기와 속이 다르다 했잖아요. 증상의 겉과 속이라 해서 겉보기에는 막 이상한 말을 횡설수설하고 망상을 이야기하고 환청을 이야기하고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한데, 그 증상의 이면에 그 증상을 경험할 때, 보일 때 당사자의 내면 상태가 어떤가 까지를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이 증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거거든요. 겉보기만 보고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거는 당장 어떻게 해야지 돼, 이렇게 하는 건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개입하는 거다. 그러니까 증상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해, 그의 주관적 경험, 내적 경험까지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하나는 이 증상과 관련된 이해고요. 또 하나가 그의 우리 당사자들마다의 어떤 기질적인 특성, 성격적인 특성, 가치관, 욕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의 각자의 어떤 기질적인 특성, 가치관의 특성,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욕구, 그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차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했는 내용이 뭐냐면, 그 회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시간적인 변화 과정, 시간적으로 당사자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쭉 회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 단계를 겪는다. 이 당사자들의 변화 과정을 잘 알고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었지만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잠깐 보자면, 그래서 이 당사자의 심리적 변화 과정 해서 7단계로 이제 구분해 설명하죠.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학술 논문들에 따라서 이 당사자의 심리적 변화 과정이 뭐 7단계다, 9단계다, 5단계다 해서 여러 그런 이론과 논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채택한 논문이 7단계 변화 과정에 대한 것을 채택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변화 과정과 관련해서 우선 알아야지 되는 것이, 위에 있는 처음에 발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회적 붕괴가 오고, 그러고 나면 필연적으로 심리적 붕괴가 온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회적 붕괴와 심리적 붕괴를 겪으면서 그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심리적으로 보자면 총 7단계의 변화 과정이 일어났더라. 하나는 충격과 혼란 단계, 또 하나는 부인 단계, 그 다음에 우울 단계, 분노 단계, 그리고 수용 단계, 그 다음에 대응 단계, 번외공허 단계, 이런 변화가 일어났더라. 이 중에 이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수용 단계죠. 결국은 이게 참 역설인데, 이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겉보기에는 당사자가 점점 못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방에 틀어박혀 있고 화를 내고
등등 이렇게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점점 못해지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지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해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는 병 자체, 그러니까 증상, 이 증상, 당사자의 이 증상 경험, 그의 증상을 겪을 때 그의 내면의 경험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기질적인 특성, 성격적인 특성, 당사자의 가치관, 욕구,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특히 욕구가 엄청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욕구, 우리 제가 흔히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안전의 욕구, 그리고 인정 욕구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욕구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심리적 변화 과정, 병이 낫는 과정에 쭉 심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겉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는 크게 보자면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무너지는,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상태에 있다가 일정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갔을 때, 이때가 수용이에요. 이때가 수용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하나 제가 이제 강조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잘 도와주려고 하면 당사자를 잘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책에, 교과서에 있지 않아요. 답은 당사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되는데, 이 당사자의 말을 들을 때 비판단적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비판단적인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를 내려놓고, 내가 아는 사회적 상식 이런 거 내려놓고, 나의 어떤 욕구와 기대 이런 거 내려놓고, 그냥 온전하게 지 입장이 되어서 지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내가 정말로 지의 이 속마음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세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판단적 경청이다 하는 것이죠. 이 비판단적 경청만이, 이 비판단적으로 경청해 줄 때 우리 당사자들의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개방이 촉진되는 거고요. 자기가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래서 당사자의 속마음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만 비로소 당사자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심리적 변화 단계, 7단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제목으로 탁탁 붙여 나놓은 거지, 사실 우울 단계, 분노 단계, 이런 때에 당사자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건 그의 말을 자세히 들어봐야 되거든요.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각각의 단계에서 부모가 관심을 잘 기울이고 지 말을 잘 들어보고 하게 되면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수월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아까 그 이제 7단계 그림에서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가 저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바닥에 갔을 때, 이 바닥에 갔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수용이에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환경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하는 거예요. 병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자기 증상이라든지는 남아있는 잔존 증상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사회적인 여건도 여전히 그대로이고, 자기는 친구도 하나 없고 직업도 없고 이런 상태. 그래서 모든 이 악조건들, 여건은 그대로인데 자기 마음이, 이전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했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개선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옛날에는 못 받아들이던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게 수용이에요. 자신의 못난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신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받아들이게 된 것인데, 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억지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자포자기할 때, 결국은 어떤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자포자기할 때, 결국은 포기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더 이상 답이 없다. 내가 원하던 삶을 살 길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옛날 모습을 복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낙담이 되어서 그전에까지 그렇게 붙잡고 절대로 이건 이래선 안 돼, 꼭 이래야지 돼 하고 발버둥 치던 그 마음이 내려놔질 때, 그래서 이젠 모르겠다. 이젠 뭐 되는 대로 되겠지. 하늘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렇게 이 자포자기하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하고 이 수용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포기를 할 때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참 역설이죠.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안 놓으려고 발버둥 칠 때에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다 내려놔 버렸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수용의 역설인 것이, 이렇게 해서 다 내려놔 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지 알았더니, 다 내려놨더니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더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뭔가 나한테 어떤 희망,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바랐던 내 모습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 그래도 뭔가 남아있는 게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전환점은 수용이다. 수용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가족분들도 결국은 내 뜻대로 하려고 막 예를 쓸 때에는 이제 수용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이래야지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할 때에는 가족들도 계속 괴롭고 힘들고 당사자고 밀고 땡기고를 하고 이렇게 되다가 가족분들이 탁 놓아버릴 때, 아, 이제는 방법이 없다. 내가 하는 데까지 해봤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라고 해서 결국은 되는 대로 되겠지. 하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 때,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게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이전처럼 막 당사자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화를 뻑뻑 내고 해도, 전에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불편하고 속상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막 그러려니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용이에요. 그게 수용이고, 그래서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본격적으로 바뀌는 것도 수용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 수용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일이 이 대응 단계라고 하는데, 대응이라고 하는 건 코핑, 영어로는 코핑이라고 하는 게 작은 거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우리 당사자들이 수용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성향이 있느냐면 큰 거 한 방만 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벌어도 예를 들어 일확천금을 하려 한다. 대학을 가도 꼭 서울대만 가려고 고집한다. 뭐 자기가 엄청 돋보이는 것만 하려 하고, 그거 아니면 딱
가치 없다고 안 하려 한다. 이런 식의 자세였다면 수용 단계 이전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충격과 혼란 단계, 그 다음에 부인 단계, 그리고 우울 단계, 분노 단계, 이런 수용 이전의 단계에서는 큰 거를 한 방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수용 단계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 대응 단계에 가면 코핑 스테이지, 대응 단계에 가게 되면은 작은 거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 집안 청소를 한다, 가볍게 산책을 한다, 식사 한 끼를 한다 할 때 이것의 즐거움, 이것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뭐든지 작은 일이라도, 알바라도 하나 한다, 자원봉사라도 하나 한다, 어떤 과목을 하나 온라인으로 듣는다 할 때 그 소중함을 알고 그 하나하나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의 소소한 일들의 의미 부여, 가치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거를 해야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일상의 소소한 거 하나하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그렇게 해서 생활에 좋은 습관들을 갖춰가고, 또 작은 목표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목표들을 설정해서 하나씩 달성해가고 하면서 점차 자신감과 자부심을 다시 이제 갖춰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되게 되면은 자기가 아닌 타인들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인생이 무너지는 단계,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 완전히 무너지는 단계에서 수용이 될 때, 자포자기를 하게 될 때 내려놓는 게 뭐냐면, 자기가 꼭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대단해야지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요게 내려놔지는 거예요. 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꼭 대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식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용 이전의 단계하고 수용 이후의 단계를 비교하자면 수용 이후의 단계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나 혼자만의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타인과의 유대감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제가 가족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은, 우리 가족분들도 또 당사자도 그런데 이 지금 힘든 시기에 있다가 보면은 이 시점이 고정되어 있다고 느끼기 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이 모습이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앞으로 10년 뒤에도 혹시라도 이 모습 이대로 살게 되면 어떡하나, 여기에서 아무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화해 나갑니다. 반드시 내적으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일어나는 게 내적 변화예요. 마음속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은 겉보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계속해서 변화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 작업이 가는 방향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더 나아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얼른 봐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다라고 했는데, 이 무너지는 게 결코 이게 후퇴하는 과정이 아니다. 이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불필요하게 내가 매달렸던 것들, 불필요하게 내가 욕심냈던 것들, 불필요하게 고집 부렸던 것들, 그거를 놓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작은 욕심을 부리던, 작은 나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에 집착하던, 내가 잘나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에 집착하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를 모르고 당사자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당사자가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데 내면에서는 계속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전보다도 더 성숙된 사람이 되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인데 겉모습이 더 못해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밖에도 안 나가고 이제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계속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우울해하고 엄마한테 생전 험악한 말도 안 하던 애가 엄마한테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때로는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거친 모습들을 보이고 하게 되니까 이거 병이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병이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병이 낫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가 포기가 안 되는 거를 포기할 때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는 거죠. 자기는 죽어도 못 놓는다고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심하게 우울해하고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심하게 화를 내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버둥 쳐도 이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이 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놓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 수용이라는 단계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왜? 이것이 이 병이라는 문제가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자기가 뜻하는 대로만 되게끔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 병이 고집 부린다고 이 병이 자기 뜻대로 병의 증상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고집 부린다고 뜻대로 그렇게 수월하게 극복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제대로 극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고름 짜주는 원리에 비유하잖아요. 이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고름이 꽉 들이찼다가 그 고름이 터져서 쭉쭉 그 고름을 다 짜줘야 병이 낫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자면 우리 당사자들이 마음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자면 화가 꽉 차 있어요. 그 화가 겉으로 표현이 되어 나와야 되고 처음에 그것이 표현할 줄 모르던 사람이 표현하면 막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때려 부수고 이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거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찌됐건 표현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거친 방식으로라도 표현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풀어져 나오는 게 고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그 변화의 7단계 처음에 충격과 혼란, 그 다음 부인 단계,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우울 단계, 분노 단계가 오는데 우울 단계와 분노 단계는 흔히 겹쳐서 와요. 우울이 다 끝나야 분노가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우울 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우울 단계가 심해지면서 분노가 같이 온다. 흔히 겹쳐서 오는데 이 단계들이 그 고름이 막 겉으로 막 터져 나오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고름이 쭉쭉쭉쭉 뽑아져 나와야 부모님은 고름을 쭉쭉 뽑아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고름 다 받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되죠. 그러면 수용 단계로 쉽게 들어가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단계로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엔 모든 게 저절로 수월하게 가요. 왜냐하면 드디어 자기 스스로 삶에 대한 어떤 즐거움, 재미, 의욕 이런 게 생기거든요.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고 이전처럼 거창하게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작은 목표들을 잡아서 실천해 나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용 단계 이후로 이제 대응 단계, 그리고 권익 공호 단계 이런 게 오는데 그 단계에서는 주변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면 저절로 가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이 수용 단계다. 수용 단계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변화가 몇 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나느냐. 아까 그 7단계 변화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했는 그 연구는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건 이제 주변의 지원, 지지, 또 사회적 편견과 낙인, 뭐 이런 것과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당사자 스스로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편견이 많으면 편견과 낙인이 많아서 이 병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문제를 못 받아들이고 등등 하면 이 전체 과정 지나가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20년, 30년이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병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편견과 낙인 이런 거 없이 당사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자기 병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자신의 성격적 특성, 기질적 특성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 변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당사자의 특성, 기질적 특성, 성격적 특성, 당사자의 가치관, 욕구 이런 걸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이 변화 과정을 잘 이해하고 이런 걸 잘 이해하고 가면은 기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당사자들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어제의 당사자와 오늘의 당사자는 다르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내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변화해 가고 있고 이 변화는 반드시 온다. 변화는 반드시 온다. 절대로 이 상황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수용이라고 하는 순간이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수용 이전에는 무너지는 단계, 수용 이후에는 다시 일어서는 단계다. 수용이라고 하는 시점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수용하면 우아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자포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전의 삶에서 자신이 고집했던 걸 다 내려놓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남들하고 비교하는 마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아무튼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건데 그것이 포기가 되면 특징이니까 수용은 뭐냐면 상황이 뭐가 좋아졌기 때문에 수용이 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병은 여전히 그대로고 여전히 백수 상태라는 것도 그대로고 여전히 친구 하나 없다는 것도 그대로고 여전히 눈 뜨면 할 일이 없다는 것도 그대로고 모든 게 그대로인데 수용이 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전에까지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괴로워서 계속 마음이 우울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마음이 요동을 쳤는데 수용이 되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어느 날인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하고 다를 것 같다는 그런 어떤 희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작은 일들에
관심이 가고 작은 일들을 자기가 즐겁게 해나가기 시작하고 요런 게 되더라. 그게 수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했는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자, 우리가 당사자를, 부모님들이 당사자를 지원한다.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고 할 때, 당사자를 잘 지원하려고 하게 되면 출발점은 무조건 이해입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제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맞게 이해하면 맞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흔히 여기에서 실패를 하거든요. 당사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내가 그때부터 노력을 쏟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내 딴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노력이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오히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거죠. 아니면 더 결과가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기 이전에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노력해야 된다. 자, 요 이야기인데요. 이해의 세 가지 종류의 이해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병 자체. 병과 증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겉모습만 보고 이해하는 건 그건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고 병과 증상을 겪을 때 당사자의 주관적 경험, 내적 경험이 어떠한가 하는 것까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지원 선생님 다음 주 강의 때 답겠다 했으니까 다음 주 강의 때 듣고요. 그래서 병과 증상 자체에 대한 이해. 또 하나가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 기질적 특성, 성격적 특성, 우리 당사자들의 욕구, 당사자들의 가치관, 이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애가 어떤 애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한테 중요한 건 뭐냐,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이해에서 당사자에 대한 이해에서 당사자 이 개인 도대체 우리 애가 어떤 애냐를 이해하는 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욕구다. 아까 기질적인 특성이다, 성격적 특성이다, 가치관이다, 뭐 기타 등등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내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그의 욕구. 우리 애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 우리 애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할까? 어떨 때 즐거워할까? 등등. 요 욕구가 가장 키포인트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했던 거, 세 번째로 변화 과정. 이게 우리가 당사자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병이 나고 나서 병이 쭉 낫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이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자면 두 단계다. 하나는 무너지는 과정, 하나는 다시 일어서는 과정. 이 두 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겉보기에 무너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겉보기 얼른 봐서는 이 애가 점점 못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못해지는 게 아니라 병이 낫기 위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름이 지금 터져 나와서 고름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우울 단계, 분노 단계 이런 게 이제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 과정, 당사자들의 회복 과정에서의 이 변화 단계, 변화 과정이 있는데 그 변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변화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비록 못해진 것 같아도 이 변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아, 얘가 지금 병이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보충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원고로 이렇게 만들어서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훨씬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음, 채팅창에 이제 올라와 있는 내용은 제가 교수님 보충 설명 들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메모한 내용입니다. 우리 쭉 한번 읽어주셔요. 내가 잘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음,
고집 부린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비로소 제대로 극복된다. 그리고 자기 표현의 중요성이 이제 중요하고, 또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고름을 다 짜줘야 음, 되는 거고, 그렇게 고름을 다 짜줘야지 수용 단계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음, 그리고 이러한 기관을 단축하려면, 이제 빨리 낫게 하려면, 그 기간을 단축하려면 변화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하고, 또 변화는 반드시 온다. 절대로 이 상황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변화의 과정 중에 결정적인 순간은 수용. 수용이라는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자포자기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특히 이제 어떤 것을 자포자기 해야 되냐면 남들과 이제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거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수용이 되게 되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예를 들면 뭐 여전히 만날 사람도 없고 눈 뜨면 갈 데도 없고 소속 집단도 없고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음,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것, 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 이제 상태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그 이후에는 수용이 되고 나면 앞날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또 작은 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이제 즐거움이 생기는데, 음,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나 우리 애가 어떤 애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세 가지 이해 중에서 특히나 음, 당사자들의 기질적 특성과 욕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욕구가 가장 키포인트이고, 욕구를 아는 거,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병이 낫는 과정에서의 변화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제 크게는 이제 2단계로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겉보기에는 못해 보여도 이제 낫고 있다라는 거, 낫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를, 그런 변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음, 네,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음.